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의 변론 기일 내내 변명 일색이던 윤 대통령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바랐습니다. 구마 항쟁과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만나 아픔을 나눴습니다. 국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미 있는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 참사의 충격이 다 가시지 않은 가운데 동구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옹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날 뻔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공공배달 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적자를 이유로 운영을 중단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기존 식목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신안군은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식목 행사를 개최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묘목을 조심스럽게 심고 정성껏 물을 뿌립니다.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는 순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식목 행사가 신안군에서 열렸습니다. 지도읍 기후대응 도시숲에서 나한송 2,000그루를 심으며 올해도 전국 첫 나무 심기가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3년째인데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나무 심기에 적합한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목일 행사를 4월에 하면 나무가 고사율이 한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말 이전에 지금까지 식목일 행사를 했는데 활착률이 98%, 97% 이렇게 높기 때문에 실제로 4월 5일로 지정된 기존 식목일이 현재의 기후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봄철 강수량 감소와 건조한 날씨로 묘목의 생착률이 떨어지고 있어 적절한 식재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변화로 겨울이 짧아지고 봄이 일찍 찾아오는 경향이 요즘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3, 4월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식목일을 3월로 조정하면 나무의 생존율을 높이는 동시에 산불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후 조건에 따라 식목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어제 오전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지금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점차 황사먼지가 유입되면서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잘 해주셔야겠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과 구례, 고흥에는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습니다. 강주에 오늘 출근길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영상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무려 1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11번의 변론 기일 내내 변명 일색이었던 윤 대통령을 지켜본 지역민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파면과 국정 정상화를 바랐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이 시작된 오후 2시. 지역민들의 시선은 온통 헌법재판소로 쏠렸습니다. 여태 10번의 변론 기일 내내 반성 한 번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너무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고. 국민은 안중에 없고 비상계엄의 정당성만을 주장했던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여태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가까운 그런 언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이제 다른 이유 말해봤자 이제 국민들은 다 변명한다고밖에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이제 변명만 하고 가는구나. 11차례 변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와 현명한 결단을 기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의 변론을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광주 지역의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역사정의 실현하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84일 만에 끝난 탄핵 심판. 모두가 힘겹게 기다려왔을 이 시간을 넘어 시민들은 이제 헌재의 결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광주뿐 아니라 전남 지역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문형철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북한 공산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모습에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 책임감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최종 변론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헌재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에다 가짜뉴스와 선동 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극우단체들이 난리를 피니까 분열 현상이 또 계속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시기를 줄이지 않을까, 혼란의 시기를 빨리빨리 해야. 시민단체들 역시 불법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음모론과 중국 개입설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거듭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를 통한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속도를 내고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부터 사회 대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을 옹호했던 세력들, 그다음에 그런 헌점들을 이용해서 윤석열이가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시대적으로 반영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매주 지역에서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들은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범국민대회에 동참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어제 오후 광주 동구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옹벽이 무너져 인도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번 사고는 지난 2021년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와 비슷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높은 지대에 한 대의 굴삭기가 있고 7m 높이의 가림막이 쓰러지면서 인도와 도로를 덮쳤습니다. 가림막을 지탱하던 수십 개의 쇠파이프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운전자들을 위협합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의 한 2층 주택 철거 공사 현장에서 옹벽과 가림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60대 근로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는 지난 2021년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붕괴 참사 때처럼 건물 철거 작업 중 일어났습니다. 굴삭기 작업 중 옹벽에 균열이 생기더니 그대로 무너져 가림막을 덮쳤습니다. 현장에 있던 근로자가 큰 소리로 작업 중지를 알렸지만 공사 소음으로 인해 굴삭기 기사는 이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고 안전하게 다 끝났어요, 위에 거는. 네. 이제 10개만 남은 건데 이제 여기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좀 남는. 인근 상인들은 공사업체가 제때 자재물을 치우지 않으면서 사고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철거 공사를 시작한 지 이틀째 만에 일어난 사고인데 굴삭기로 부순 외벽 등의 자재물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원래 여기보다 더 높아요. 집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재물이 쌓이니까 더 높겠죠. 네, 더 높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적재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경찰은 현장의 출입을 일부 통제하는 한편 원청 업체인 하나건설과 하청 업체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동구청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안전 미조치 등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교 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가격 담합을 유도한 혐의 등으로 전남교육청 팀장급 공무원 이모 씨와 브로커 50대 남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 천장 흡음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최저 가격을 낸 업체를 탈락시키고 가격을 담합해 4,700여만 원의 국고 손실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에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금품을 가로챈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개월간 인터넷에서 이명웅 콘서트 티켓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2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남성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한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당시 성폭력을 당했던 한 피해자가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이들은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의미 있는 연대를 시작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18 성폭력 피해자와 상담 전문가 등 약 20명이 모여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 최갑순 씨입니다. 1979년 비상계엄 당시 대학생이던 최 씨는 마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잡혔고 군과 경찰에게 성추행 등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내 다리를 더듬었어. 그러니까 눈을 떴어. 희죽거리면서 이렇게 더듬어 올라오는 게 다리 사이로. 최 씨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극복 노력, 여성 인권활동 참여까지 당차게 자신의 삶을 나누다가도 주변의 위로에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5.18 성폭력 피해자는 최 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이 가슴이 그 여름이 올라와. 어쩌면서 잠을 못 잤어요. 이번 모임은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첫 만남입니다. 이들은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이지만은 앞으로 우리 이 과정들이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어떤 그런 길이 되는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반갑고. 피해자들은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여성 문제가 나중에 드러나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도움을 주고 이걸 또 의미가 뭔지를 역사적으로 규명해내고 이런 것들을 국가도 체계적으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 모임 열매는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보상법 성폭력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과 신용보증 등을 제공하는 광주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노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인사청문 특위가 시작됐음에도 최종 후보자 선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는 재단 측 추천 인사 2명 가운데 최종 청문회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전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사직했으며 재단은 최근 광주은행 출신 2명을 이사장 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 상태입니다. 순천만의 생태적, 경제적 가치를 도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습지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하구 습지 복원을 위해 지난해 국비 120억 원을 확보해 농경지 18헥타르를 매입한 데 이어 올해도 국비 60억 원으로 농경지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에 제방을 철거한 뒤 바닷물을 유입시키는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습지 보호 지역을 수변공원과 유수지로 복원하기 위해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남 진주시 공공배달앱이 지난해 적자 누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공공앱이라 믿고 가입한 건데 진주시는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박민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33년째 중시급을 운영하고 있는 박영철 씨. 최근 경기는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한때 5명에 이르던 배달원도 지금은 시간제 배달원 1명만 고용할 정도로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주시 공공배달앱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박 씨는 정상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3번 지금 넘어왔거든요. 이번에도 결제 정산이 안 되고. 치킨 가게를 하는 유정원 씨도 수백만 원의 정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 씨는 진주시 공공배달앱이라 믿고 가입을 했는데 막상 피해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이제 진주시라고 그게 뭐 하모도 있고 저희 이제 진주시 마크 믿고 한 거죠 그냥. 진주시 공공배달앱 운영사가 적자 누적으로 배달앱 운영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11월 초. 배달앱 중단으로 3개월 넘게 정상금을 받지 못한 업체만 539곳, 금액으로 2억여 원에 이릅니다. 공공배달앱 운영사는 지연이자 3.5%까지 가산한 정상금 지불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미 3차례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자금 할인 중이고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진주시가 정상금을 직접 변제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다. 진주시가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고 업체 가맹점하고 운영사 간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진주시는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한편 피해 소상공인들은 공공배달앱 운영사 대표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순천에 이어 울산에서 오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립니다. 울산시는 태화강에서 삼산 여천 매립장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정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울산문화방송 최지호 기자입니다. 2028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무대가 될 삼산 여천 매립장. 축구장 50개 크기, 3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는 1994년 생활쓰레기 매립이 종료된 이후 지금까지 방치돼 군데군데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이곳 삼산 여천 매립장을 거대한 도심 정원으로 만드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를 위한 도심 정원 조성은 울산시가 특별히 구성한 전담팀의 당면 과제입니다. 박람회 추진단을 중심으로 녹지정원과와 태화강 국가정원과, 생태정원과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한 전담팀은 앞으로 행정부 시장의 지휘로 3년 동안 개최 준비에 나섭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202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국내외 관광객 1,000만 명이 방문할 대규모 행사인 만큼
차질 없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완충녹지 기반 조성, 종합 실행계획 용역은 주요 사업으로 배수구역 정비와 도시숲 조성, 생태축 복원 등은 연계 사업으로 분류하고 태화강력 철도부지 매입과 연결 교량 설치 등 외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개막에 맞춰 태화강 국가정원은 더 풍성하게 가꾸고 삼산 여천 매립장은 500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정원을 탄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국가정원은 새롭게 단장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완전히 새롭게 조성합니다. 연계 교통망을 연결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같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최초 수변형 생태정원인 태화강 국가정원과 함께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무대가 될 삼산 여천 매립장. 쓰레기 매립장이 도심 속 정원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도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독수리는 해마다 겨울이면 북쪽 지방인 몽골을 떠나 우리나라로 날아와 겨울을 지냅니다. 하지만 먹이가 부족한 독수리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이런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대구문화방송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지역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지정된 한 동물병원에 지난 1월 22일 독수리 한 마리가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탈진한 상태로 구조됐는데 엑스레이 촬영 결과 독수리의 위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날 이곳에 들어온 다른 독수리의 위장에도 먹이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철사와 같은 금속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위 안에 이렇게 철사가 상당히 많이 꽉 차 있습니다. 먹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얘들이 아마 이물질을 많이 섭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31일에도 고령군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역시 탈진 증상으로 실려왔습니다. 독수리는 몸 길이 1에서 1.2m에 몸무게 6.8에서 14kg으로 날개를 편 길이는 2.3에서 3.1m에 이릅니다. 맹금류 중 가장 큰 편인 독수리는 사냥을 못해 동물 사체를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울동지인 우리나라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야외에서 동물 사체를 찾기 힘들어 늘 먹이 부족에 시달립니다. 어차피 이게 인위적인 사람들이 시민들이 먹이를 공급 안 해준 이상은요, 얘들이 먹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대형 보들이 들어서 둔치까지 물에 잠기면서 먹이 찾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11년 전인 2014년에는 고령군 계진면에서 독수리 3마리가 굶어 죽은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얘들이 먹이가 부족해지니까요. 그 주변에서 일부는 경남 쪽으로 내려가고 일부는 그 다른 쪽에 주변에 퍼져서 산지해 갖고 얘들이 생활을 했는데, 독수리는 세계적으로 10,0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천연기념물 제243호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굶주리는 독수리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말이 헛구어로 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시설 딸기 재배 과정 등 7개 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170여 명을 모집합니다. 교육과정에는 여성 농기계 작업반과 드론 방제기 자동화 현장 실무반 등이 포함됐고 모두 다음 달 중 교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날은 포근해지겠지만 미세먼지가 짙어지겠습니다. 어제 오전 중국 북동지방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와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지만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으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계절의 시계
광주에는 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2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6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영상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완도 5도 안팎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도 12도 안팎으로 낮 동안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무려 15도까지 치솟겠고요. 모레인 금요일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